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자, 이번 시간은 2013년 3월 9일에 시행된 정기 2013년 정기 기출 1회 엑셀 풀이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1번. 자, 2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 시트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이용하여 기말고사가 더 큰 경우에만 이라는 말. 자, 우리말은 잘 읽어봐야 돼요. 누가 더 큰 경우?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20%를 가산해라 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if 함수의 형식을 보면 if 조건을 만족했을 때 여기다가 쓰는 거죠. 자, 즉 기말고사가 더 크면 여기다가 20%를 계산해서 가산해서 하는 거고, 기말고사가 더 크지 않으면 여기다가 0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건이 만족하면 20%, 즉 기말고사가 더 크면 20%를 가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데, 반대로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즉 중간이 더 크면 0을 쓰고 중간이 더 크면 0을 쓰고 여기다가 20%를 가산을 해야 됩니다. 가산을 여기다 20% 해야 되겠죠. 즉 20% 가산은 어느 경우에?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하는 것이다. if 조건 참 거짓 정태이기 때문에. 자, 그럼 먼저 C2, B2, C2가 더 크다라는 말은, C2가 더 크다라는 말은 기말이 더 크다라는 말이죠. 기말이 더 크니까 20%를 가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B2에서 C2를 빼래요. B2에서 C2를 빼서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 80에서 90을 빼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10이 0보다 크다? 아니죠. 자, 즉 지금의 경우에는 그 말이 크지만 반대로 여기서 여기를 뺐는데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누가 크다라는 말이에요? 중간고사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얘는 중간고사가 더 크면 20%를 계산해라. 땡이 아니 땡이죠. 자, 여기는 뭐예요? C2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죠. 기말에서 중간을 빼가지고 0보다 크다라는 말은 기말이 더 크다라는 거 맞습니다. 기말이 더 크기 때문에 20%를 곱하고 20% 0.2도 가능합니다. 0.2.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자, 얘는 B2에서 B2가 C2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이건 뭐예요? 자, 여기 0이 먼저 나왔죠. 0이. 자, B2에서 C2를 빼서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여기는 그냥 B2가 크다라는 말이네요. 중간고사가 크면 20%를 더 가산하지 않아요. 뭐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0이 먼저 나온 거죠. 자, 중간고사가 크면 0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B2에서 C2를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기말이 더 크니까. 그래서 ABS는 뭐예요? 음수를 양수로, 예를 들어서 5 빼기 9, 그럼 마이너스 4죠. 그런데 ABS를 넣어주면 그냥 4가 되는 겁니다. 즉 ABS는 음수를 양수로 해서 20%를 곱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만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C2에서 B2를 빼서 0보다 크다라는 말은 기말이 더 크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간이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자, 22번 문제. 앞에서 나왔던 문제 같아요. 이것도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때 연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자, 하이퍼링크 컨트롤 K를 눌러서 하이퍼링크 연결 대상자에서 볼 수 있는 건 웹페이지, 또 전자메일 주소도 뭐 링크가 되겠죠. 또 현재 문서와 새로 만든 문서에 링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웹페이지라든가 전자메일 주소라든가 현재 통합 문서라든가 새로 만들기 한 문서, 즉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여기 과정에 없다라는 거. 자, 22번에는 역시 1번이 돼야 되는데 또 답이 틀린 것 같아요. 자, 여기 2번이 아니라 1번이 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좀 수정을 해놨습니다. 자, 2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워크시트의 문서의 개수는 엑셀 옵션 기본 설정에서 정의할 수 있다. 자, 워크시트, 자, 오피스 단축, 엑셀 옵션에 새 통합 문서 만들기, 포함할 시트의 수에서 여기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 255개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정한 시트는 바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기 한 문서, 다음 문서에서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뭐 바로 적용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바로 적용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행과 열이 만나는 점. 자, 칠행과 열이 만나는 점. 이걸 하나의 우리가 셀이라고 부르는 거죠. 셀. 자, 행과 열이 만나는 하나의 교차점을 셀이라고 한다. 통합문서에 대해 워크시트를 모두 숨길 수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27번 셀을 한번 숨겨볼까요? 자, 27번 시트가 숨겨졌어요. 그럼 다시 숨기기 취소를 통해서 숨겨진 시트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모든 시트 선택. 맨 마지막이 됐든 중간이 됐든 모든 시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숨기기를 하려고 봤더니 통합문서에는 화면이 보이는 시트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숨기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즉 전체는 숨기기가 안 되고 최소 한 개의 시트는 남겨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워크시트에 같은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하면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그룹이라고 나오죠. 그룹이라고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한방합격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한방합격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룹이 되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그룹이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을 한 경우에는 여기에 그룹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 셀에서나 아무 시트 아무 셀에서나 입력을 하면 선택된 모든 시트에 동일한 셀에서 입력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3번이. 자, 모든 시트를 숨기기는 할 수는 없다. 자, 24번 20년에 대한 예측을 기대수명 20년에 대한 예측을 표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꺾은 선 있죠. 선 있죠. 수직선. 자, 이런 선을 우리는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추세선. 자,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것들을 추세선으로 표현할 수 있고 참고로 이 추세선은 2차원 차트에만 가능하다는 것도. 자, 25번 문제 오류의 값이 표시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num 수식이나 함수에 잘못된 숫자 값을 사용했을 때 value 셀에 입력된 값이 너무 커서 셀 안에 모두 표시될 수 없음을. 자, 이럴 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를 크게 하면 지수형으로 나옵니다. 지수형.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셀 서식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의 경우에 이렇게 지수형으로 나오고 숫자로 바꿔주면 이렇게 너비를 줄이면 샵샵샵으로 나타납니다. 즉 너비가 좁아서 숫자 값이 크고 너비가 너무 좁을 때는 value가 아니라 샵샵샵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value는 어떨 때 나타나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즉 우리가 덧셈을 하고 싶어요. sum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sum 여기다가 가와 나를 한번 더해 볼게요. 가와 나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연산이 될까요? 이렇게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우리는 인수라고 합니다. 즉 함수에 대한 인수를 잘못 썼을 때 이런 value 연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value 연산자가 value 함수가 나오고 오류가 나오고 자, 유효하지 않는 셀 참조. 자, 레퍼런스는 참조라는 말, 참조를 잘못했을 때 나오는 게 레퍼런스입니다. 또 수식의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um이에요. sum. 자, 는 sum인데 sun이라고 입력했습니다. 1,3 그럼 1과 3을 더해라. 그런데 sun은 더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name 함수명을 주로 잘못 썼을 때 나타나는 오류가 name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현재는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자, 26번 문제. 26번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할 행액이있습니다. 어디에? 페이지 설정 시트 탭도 같이 알아두세요. 페이지 설정 시트 탭.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이 있습니다. 반복할 행은 특정 행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을 하려고 하는 거고 반복할 열은 매 페이지마다 특정 열을 반복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현재는 반복할 행에 4: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행만 반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었다. $1:$4 즉 1행부터 4행까지 라고 했다면 자, 1행부터 4행의 내용이 반복되어 첫 페이지만이 아니라 모든 페이지의 1행부터 4행까지가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4행만 있으니까 4행만 반복이 되는 거죠. 모든 페이지에다가. 자, 그래서 26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7번 문제. 자, 90이라는 값을 찾고 싶어요. 90이라는 값을. 자, 내가 찾을 값은 90입니다. 현재 셀 포인터는 여기에 있네요. D2에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열방향이에요. 자, 행방향일 때와 열방향일 때. 행방향일 때는 이리 갑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열방향의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행방향이었다라고 하면 옆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여기 값을 먼저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2, 4 값을 먼저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열방향입니다. 행방향이 아니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90을 찾는 거죠.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서 여기를 찾는 겁니다. 즉 열방향으로 찾을 때는 얘가 어디죠? D6입니다. D6. D6을 먼저 찾게 된다는 거. 자, 행방향이냐 열방향이냐에 따라서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서 한번 놓고 볼까요? 자, 컨트롤 F 단축키가 있습니다. 옵션을 이용해서 여기는 값이고, 자, 여기는 행이죠. 그럼 여기다 놓고 하면 여기를 찾는다고 그랬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가 시트로 갔나요? 자, 우리는 시트로 맞는 거고 여기서 찾을 값을 줘야 되겠네요. 찾을 값을 90을 줘야 되겠죠. 90을. 자, 90을 주니까 행방향 없죠, 여기에는. 그리고 쭉 내려와서 1이 온다는 겁니다. 행방향. 저 오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열방향으로 주면 쭉 내려와서 여기를 찾게 됩니다. 다음은 또 어디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찾는 거겠죠. 이렇게 쭉 넘어와서. 자, 행방향, 열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28번. 차트 1과 차트 2를 차트 2와 같이 변경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되지 않는 기능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차트 1과 차트 2를 비교해서 보시면 뭐가 달라졌죠? 차트 제목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범례가 위로 올라왔네요. 범례가 올라오고 또 뭐가 달라졌죠? 자, 여기 최대값, 최소값 0에서 200이었죠. 그런데 10에서 180 최대와 최소가 바뀌었습니다. 최대, 최소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판매량이라는 글자가 옆으로 뉘어져 있는데 지금은 세로로 0도로 판매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변경된 내용들이 있나요? 자,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뭐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것들을 잘하죠. 자, 그런 것들 잘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글자가 바뀐 걸 텍스트 맞춤이 변경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아까 변경되어 있다고 그랬죠. 범례가 위쪽으로 변경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축은 여기에 축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보조축은 없어요. 보조축은 오른쪽에 이중축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현재 보조축이 없어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가겠습니다. 22만인가요? 자, 223만 4,543이라는 값에 대해서 자, 천 단위를 부여하고 싶어요. 천 단위를 부여하면 223만 4,543 이렇게 세 자리마다 쉼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쉼표를 두 자리, 소수점 두 자리를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넣어지겠죠. 만약에 여기가 샵샵이었다면 00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도 0.00이네요. 0.00. 앞에는 천 단위를 줬지만 여기에는 천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0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소수점 두 자리를 그대로 준 겁니다. 자, 여기는 세 자리마다 천 단위를 준 거네요. 그리고 맨 뒤에 쉼표가 하나가 생기면 뒤에 세 자리를 날려라. 뒤에 세 자리를 날리려고 봤더니 5가 반올림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2, 2, 3, 5 1,000원이 될 것 같아요. 4가 아니라 뒤에 5에서 반올림이 돼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4였다면 반올림이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5부터는 반올림이 되니까 2, 2, 3, 5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곱하기 100을 해서 소수점이 아닌 뒤에 0을 그대로 집어넣어 줍니다. 곱하기 100을 하니까. 그리고 퍼센트가 적용이 된다는 거. 자, 29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정렬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자, 정렬은 특정 기준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것이다. 뭐 정렬 기준은 값이라든가 뭐 셀색이라든가 글꼴색이라든가
아이콘 등에 따라서 배열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등이 있고 영어는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정렬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대소문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렬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 여기 위쪽에서 아래쪽 있죠. 또 아래쪽에서 위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자, 아래쪽에서 위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정렬의 옵션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정렬을 클릭을 해서 여기 옵션이라는 부분 있죠. 대소문자가 있고 위아래 왼쪽 오른쪽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렬 지정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고 31번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시나리오도 지금 최근 3회 정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12년 정기기출 2에서 25번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BO는 변경셀입니다. BO는 변경셀. 즉 BO는 변경셀이고 현재는 BO, 여기는 납입금이라고 나왔네요. 즉 결과셀은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 정의가. 자, 그리고 현재값 원래 있는 값이고 시나리오는 기간 연장 한 개만 새로 만든 겁니다. 자, 따라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생성된 시나리오는 현재 것과 기간 연장 두 가지가 아니라 현재 값은 원래 있던 거고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는 기간 연장 하나라는 거. 자, 그러면 2번이 틀린 거죠. 결과셀 BO는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다. 자,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다라는 말은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31번에 보면 여기 PMT 함수, 2급에서는 PMT 함수가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자, PMT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PMT 함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어만 놔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MT 함수에 대한 결과를 자, 38개월인데 얼마로 60개월로 연장을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돼요. 이 그림 자체가. 자,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이 납입금 안에 BO 결과 있죠. 기간 개월 있죠. BO가 이 계산에서 포함된 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식 과정에 기간 이 BO 셀이 자, 이걸 변경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변경해야 되니까 변경하는 셀이 이 수식 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이 3번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시나리오는 현재 하나만 있다라는 겁니다. 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는 전부 다 D로 시작되는 함수들입니다. D로 시작되는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범위, 어디서부터? A1부터 DO까지, A1부터 DO, A1, DO, A1, DO 다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을 세래요. 두 번째가 여기죠. 즉 이름열입니다. 이름열을 D카운트 함수로 못 세요. D카운트 A 함수가 가야 되겠죠. 자, D카운트는 숫자만 세기 때문에 세 번째나 네 번째 열을 세야 돼요. 자, 이렇게 세 번째. 그런데 D카운트 A는 세 번째를 세던 두 번째를 세던 아무 상관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3열이나 4열의 경우에는 D카운트 A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2열의 경우, 2열은 이름만 문자로 되어 있죠. 문자열이므로 D카운트 A는 사용할 수 없고 D카운트 A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A를 썼죠. A를 쓴 경우에는 2를 구하든 3을 구하든 4를 구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경우에는 D카운트 A로는 못 쓰고 A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문자니까. 두 번째가 문자열이니까.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34번 문제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피벗 테이블의 결과는 표시되는 장소는 동일한 시트 내에서만 자, 동일한 시트, 기존 워크시트가 동일한 시트입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새로운 워크시트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새 워크시트로도 만들 수 있고 기존 워크시트로도 만들 수 있다. 앞에서 또 출제된 유형이긴 하지만 기존 워크시트는 시작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새 워크시트는 위치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아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작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 기존 워크시트와 새로 시작 위치를 지정하지 않은 새 워크시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1번에는 틀린 내용이겠죠. 현재 위치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새로운 워크시트에도 가능하다. 자, 작성된 목록에서 행필드와 열필드를 편집할 수 있고 피벗 테이블 작성 후에도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넣을 수 있고 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요약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 33번 문제 2번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십시오. 33번의 경우에도 자,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 가서 자, 기존 워크시트도 가능하고 이번에는 새로운 워크시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새 워크시트로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위치를 지정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번호를 보고서 필터로 뭐 이름은 행레이블로 국어, 영어, 수학. 자,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그마 값이 지금은 열레이블에 있는 거죠. 이 시그마 값이. 그러면 옆으로 나옵니다. 옆으로. 그러나 밑으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김근태 밑에 송진호 밑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자, 이런 식으로 행레이블, 열레이블, 뭐 시그마 값들 모두 다 가능하고 합계 함수지만 값 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평균으로도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를, 새로운 수식을 추가할 때는 옵션에 수식이 있습니다. 현재 총점만 있죠. 총점만인데 수식의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평균은 자, 이런 게 실제 2급 실기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론상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균은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더블 클릭하는 거죠. 직접 물론 써도 됩니다. 직접 써도 되고 여기 더하기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국어 더하기 영어 직접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위에서 이렇게 직접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평균이 나오죠. 평균을 맨 마지막에다가 자, 확인을 하고 자, 평균을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평균이 계산이 됐나요? 평균이 밑에 계산이 된 것 같아요. 평균이.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도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경우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3번에는 자,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4번 문제. 34번의 경우에는 자, 1학년 일반 파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엑셀의 통합 문서는 기본적으로 XLSX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일명은 대괄호로, 이런 대괄호로. 자, 그러면 1학년 일반은 대괄호로 들어가야 돼요. 대괄호. 들어간 건 3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혹시라도 대괄호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1학년 일반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1학년 일반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백을 사용할 경우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시트명 뒤에는 느낌표가 들어가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페이지 설정 대화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이 아닌 것은 자,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한번 가볼까요? 자, 페이지 탭에 가서 자, 페이지 설정에 자,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페이지 탭에 가서 보시면 자동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율은 뭐예요? 실제 인쇄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확대 축소 비율을 하거나 자동으로 1페이지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자, 한두 줄 넘어가서 1페이지를 넘어가서 2페이지가 인쇄되는 경우 자동으로 네가 1페이지 안에 들어오도록 해라 라고 해주는 게 자동 맞춤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줄 수도 있고 또 시작 페이지를 내가 3페이지서부터 인쇄하고 싶다. 그럼 4페이지부터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백은 내가 직접 이렇게 여백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현재 오른쪽 왼쪽은 1.8 위아래는 1.9 0.8인데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직접 넣어서 또 가로 세로의 가운데 맞춤 머리글 바닥글에 보면 짝수와 홀수를 다르게 지정하고 또 우리가 바닥글 편집을 할 때 이런 거 할 때 앞에 이런 엔드 연산자가 붙는다고 그랬죠. 또 이게 전체 페이지죠. 뿔뿔이 전체 페이지고 샵이 현재 페이지 번호라는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트 탭에 가면
반복할 행, 반복할 열, 눈금선, 메모 같은 것들 앞에서 봤던 거. 자, 흑백으로 인쇄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행렬 머리글 이런 A, B, C, D 1, 2, 3, 4 이런 것들도 인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잘 나옵니다. 모두 다. 자, 35번 문제 보시면 자동 맞춤을 이용하여 한 장에 인쇄할 수 있다. 자, 여백 탭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 아까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는 페이지 탭에 있었어요. 페이지 탭에. 자, 여기서 시작 페이지 번호 있죠. 시작 페이지. 자, 페이지 탭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페이지 나누기 옵션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그냥 페이지 탭에서 새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백 탭에서는 직접 이렇게 여백을 조정하고 수정하거나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또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과 꼬릿말의 짝수 페이지 다르게 인쇄할 수 있고 간단하게 인쇄는 자, 간단하게 한번 인쇄를 봐볼까요? 자, 시트 탭에 여기 간단하게 인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하게 인쇄란 자, 시트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 옵션을 이용하여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 그림 등등은 인쇄되지 않도록 한다. 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인쇄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부 다 인쇄를 하면 잉크 양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그림 등등은 빼버리고 간단하고 빠르게 인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간단하게 인쇄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36번 문제의 경우에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레코드는 뭐만? 학과명이 나와 있어요. 학과명에 대해서만 뽑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도 이 시트도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자, 3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는 우리가 그룹 시트를 잡아서 썼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학과명이 있는 경우 먼저 없는 경우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를 먼저 넣지 말고 자, 없애고 했습니다. 없애고 자, 데이터의 고급에 가서 자, 이 범위 조건 없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자, 그리고 동일한 레코드를 하나만은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나오죠. 여기 있는 게. 나는 그런데 학과명만 보고 싶어요. 학과명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없애고 컨트롤 마이너스 자, 여기를 복사해서 A12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급을 이용을 하고 조건 없이 여기만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만? 학과명만 나와라 라는 거죠. 학과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동일한 레코드를 찍어버리면 경영학과 두 개 있죠. 또 컴퓨터학과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 버려라 라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만 나오겠다. 이 컴퓨터와 영어는 앞에 있으니까 안 나오게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건축 기계까지만 나오죠. 컴퓨터 경영. 물론 여기에 앞에 없었던 새로운 학과명이 나왔다면 또 나오겠죠. 즉 똑같은 것들은 한 번만 나타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자, 이건가요? 얘는 아니죠. 얘 이거나 자, 또 이쪽에 보시면 자, 얘는 보면은 컴퓨터 경영 컴퓨터 또 있는데 또 나왔죠. 이렇게 또 나왔으니까 얘는 아니고 2번 여기도 그런가요?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는데 자, 3번은 뭔가요? 자, 물리학과가 있었나요? 그림이 옆으로 가 있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리학과가 여기 있네요. 물리학과.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영어 영문학과 이런 것들이 앞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물리학과, 영어 영문학과 원래 여기서 이 두 개만 중복이 되는 거죠. 두 개만. 그런데 얘네는 앞에 뒤에 거를 남겨놓고 기계, 건축, 영어, 물리 자, 그러면 영어 영문학과는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영어 영문학과. 자, 영어 영문학과도 세 개가 있네요. 영어 영문학과도 여기에 있으니까 얘도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한꺼번에 안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려면 귀찮네요. 자, 여기도 영어 영문학과 있네요. 영어 영문학과.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가 틀린지 한번 잘 결과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문제.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에 실행 단추를 누르면 된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시면, 자, 여기도 지우고.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를 클릭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하고, 자, 실행을 누르면 여기에 노란색이 채워지죠. 자, 이렇게 매크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매크로를. 자, 이렇게 해서 채울 수도 있고, 다시 원래대로 없애 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 다음에 다시 개발 도구의 매크로에 들어가서, 자, 한 단계씩 실행할 수도 있고,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옵션을 통해서 바로가기 키를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만들기가 비활성화죠. 그러나 대화 상자 자체에서는 만들기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염두를 좀 해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는 새 매크로를 작성할 수 없다. 자, 이 문제를 토대로 보면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얘는 여기 문제를 말하는 건지 그냥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새 매크로를 작성할 수 없다라는 건지 말이 좀 애매해요. 이것도 좀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은 다 맞았어요. 다른 것들은. 자, 실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편집을 한 단계씩을 눌러서 편집 한번 봐볼까요? 자, 매크로에 가서 선택을 하고 한 단계씩 눌러보면 이렇게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누르면 채워지죠. 이렇게 실행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뭐 여기서도 틀렸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틀린 게 3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다음 차트 아래 시트를 이용하여 차트를 작성할 때 데이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자, 원형 차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계열이 한 개이다, 축이 없다. 그런데 얘는 강남, 강동, 강서, 강북 1, 2, 3, 4 강남만 표현하든가 또는 1, 4분기만 표현하든가 이렇게 계열이 한 개인 경우에만 원형 차트를 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원형 차트에서 모두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에 의해 매크로를 작성하면 VBA으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동 생성된다. 자, 기존의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으므로 아까 우리가 매크로를 이렇게 여기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을 통해서 매크로 이름들도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매크로 이름도. 물론 우리가 이제 영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그러나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초보자는 쉽지 않겠지만 매크로 편집은 가능은 하다는 겁니다. 자, 편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매크로의 실행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엑셀의 키보다는 바로가기 키가 더 우선한다. 도형을 이용하여, 자, 이런 것처럼 어떤 도형을 이용해서 또는 뭐 이런 여기서도 이런 어떤 도형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형들을 이용하고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기존의 매크로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 한번 여기서 수정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없고 여기도 넣고, 자, 이 도형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형을 이용해서 매크로를 지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자,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0번 메모에 대한 설명이다. 자, 메모는 통합 문서 끝에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끝에 인쇄할 수 있다. 여기 페이지 설정 시트 탭에 가면 자, 인쇄 안 할 수도 있고 시트 끝에 또는 시트에 표시된 그대로 인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눈금선 아까 간단하게 표시, 반복할 행 이런 내용들 잘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에는 어떤 문자나 특수 문자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메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특수 문자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러면 빨간 위에 모서리에 메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지워도 메모는 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내용을 지워도 메모는 남아 있습니다. 자, 즉 메모와 내용은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모를 지우려면 자, 여기에 지우기 모양 있죠. 지우기에서 메모 지우기를 통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 표시. 자, 그 다음에 검토에 뭐 모든 메모 표시, 그러면 이렇게 메모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특수 문자들도 메모에는 가능하고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의 메모에서 메모를 모두 표시하면 되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우면 메모가 삭제된다. 메모는 빈 셀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례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운다고 해서 메모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메모는 별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1회 정기기출 컴퓨터 일반이 아니죠. 스프레드시트 일반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몇 회? 2회 기출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 갈수록 여러분들의 한방 합격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